네, 2026년 3월 9일 녹음되고 있는 BL 콘텐츠 전문 방송 길티와 플레저 그리고 조이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번째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는 길티님과 조이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좀 빠르게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에 뭔가 한 게 많진 않지만 하고 싶은 만화전 스토어가 이제 이번 달 초에 성황리에 종료되어서 그걸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3월 초에 녹음이 진짜 많아서 이거 말고도 녹음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BL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꾸준히 보고 있는 작품인 쿠투쿠투 작가님의 필리와 윈저라는 작품이 시즌3가 시작이 되어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웹툰인가요? 네, 웹툰이에요. 웹툰인데 네네네. 흑백이고 출판 만화 그 페이지 넘기는 게 리디뷰어에 지원이 되잖아요. 네네. 웹툰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리디 작품이에요? 네, 리디에서 아마 독점으로 연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페이지 뷰어가 지원이 안 되면 아마 조금 연재가 힘들 그 작품이라서 완전 페이지 사양에 맞춰서 그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을 실수했는데 웹툰이 아니고 이제 웹에서 연재되는 출판 만화 형식의 만화입니다. 일종의 이북인 거네요. 네, 네네. 이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왠지 매번 녹음 때마다 이렇게 목감기와 좀 사투하고 있는 것 오늘도 같은데 좀 안 좋으시죠? 네, 오늘도 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한절기에 접어들어서 엄청난 또 비염 러쉬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비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 비염이들이 다 휴지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비염은 좋진 않습니다. 아닌데 네네. 그 코감기에 걸려서 이런. 저도 한동안 그 휴지산 아니면은 이제 잘 때 코 막혀서 이렇게 너무 힘들죠. 이쪽으로 너무 넣었다가 저쪽으로 힘들죠. 넣었다가 진짜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지금 엄청나서 막 목은 칼칼하고 코는 엄청나게 주룩주룩 상태여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같은 비염 환자분들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지금 새학기 시즌이 되어서 인스타그램에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이 이제 공구템으로 뜨고 있는데요. 공구템 중에 하나로 라벨기라고 하는 것이 또 뜨더라고요. 그 소지품 같은 거 이름을 이제 붙이는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약간 새학기에 그 초등학생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표 필요하죠.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세대도 아니지만 왠지 뭔가 좋아 보여서 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앱으로 하는 거라서 막 이모티콘도 뽑을 수 있고 세상이 좋아졌다. 네네. 이 이미지도 조금 작은 거는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 만물을 다 인수해보는 중이어서 두 분도 필요하시다면 뭔가를 잔뜩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길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비교적 BL과 관련된 근황들인데요. 오, 네. 네네네. 일단 저의 최근 장한일 리디의 소장 목록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션에 와, 다 너무 정리를 대단하세요.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사놓고도 제가 뭘 샀는지 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봤던 것도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게 많아가지고 좀 저희 길티 리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겸사겸사 이참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저희가 항상 이 길티 리뷰할 것들을 찾으면서 항상 엄청 고민 많이 네, 하잖아요. 맨날 찾아보죠. 내 서재 내 들여다보면서 서재 이렇게 맨날 뒤적뒤적 하면서 분명 봤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었더라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리뷰를 좀 열심히 남겨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카니발이라는 아하. 아시나요?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앞부분은 조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뭔가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뭔가 호감도를 쌓잖아요. 네. 그게 좀 어려워서 막 게임도 깨야 되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져서 약간 중도 이탈하고 삭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저 이 게임이 최근에 4주년을 맞이를 오. 해가지고 제가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났다는 게 약간 믿기지 않으면서 이게 이렇게 오래 갔다는 것도 놀라우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싶어지는 게임. 과금을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와, 놀랍게도. 과금 안 하고 4년 하신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과금 유도 게임이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엄청. 저는 계정을 3개 굴려요.
근데 세 개 다 무과금? 네. 와, 근데 근데- 그 세 개를 굴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 돈을 안 써도 돼요. 무과금을 위해서. 딱히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소위 내가 갖고 싶은 캐릭터를 뽑으려면은 그 리세마라라는 걸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이 캐릭터들이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캐릭터들이 있고. 약간 각각의 어. 계정으로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돌파하는 느낌인 건가요? 그 한정 캐릭터가 나올 때 한 계정에서 계속 가차를 뽑을 수 없으니까 한 턴에는 이 계정에서 뽑고 다음 턴에 이 계정에서 뽑고 무료로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막 게임 자체가 엄청 재밌진 않은데 그 약간 스토리랑 그 캐릭터들 관계성 보는 재미가 조금 있어서 약간 쉬었다가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 나오면 다시 복귀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게임의 제일 특이한 점은 보통 BL 게임이 주인공이 수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아니긴 한데 옛날엔 약간 주인공 총수 게임이 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죠. 이 게임은 이제 주인공인 캐릭터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공이 되기도 하고 수가 되기도 하는 그냥 모든 조합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 그 상대방 캐릭터하고는 포지션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A 캐릭터하고는 만날 때는 얘가 공이고 그렇군요. B 캐릭터하고 만날 때는 수인.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주인공 상대 캐릭터 중에서 제 최애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정말 강력하게 수로 밀었지만 공이었던 고정이었다. 네. 슬픈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뭔가 만화가 아닌 BL 콘텐츠들을 저희가 각자 리뷰하는 그런 특별편을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소설이나 게임이나 뭐 조이님이 자주 드라마 CD. 보시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요즘은 또 약간 시들해가지고 그래요? 뭘 해드릴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작품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이님이 골라온 작품이니까 조이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작품은 바로 히다카 쇼코 작가님의 꽃은 피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2006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2015년에 완결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상당히 고전에 위치하고 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완결해서 10년이 지나버렸네요. 네. 완결 10년, 연재 시작 20년 전.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작품을 선정을 하면서 다시 읽어보는데 진짜 너무 세련됐고 그림이나 맞아요. 뭔가 내용이나 이런 그리고 옷차림도 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음. 인물들이 입고 있는 게. 그래서 진짜 좀 뭔가 명불허전 명작 약간 이런 고전이다. 생각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중에서 저 네네네. 혼자만 이번 리뷰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 뭔가 그 옛날 순정 만화 같은 그림체 느낌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20년 전 작품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그냥 한 2010년대 대단하지 후반이겠다? 않아요? 그쵸?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는 그래서 정말 센세이션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센세이션한 작품이 이제 전 5권, 5권짜리 분량의 책이고 최근에 또 후일담이 네. 발간이 되어서 뭔가 이 작품을 오래 아껴주신 분들께 좀 좋은 선물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히다카 쇼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시대극인 우울한 아침이라는 만화를 또 작업하셨었는데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히다카 쇼코 작가님의 대표작인 꽃은 피는가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누계 발행 부수가 일본에서 35만 부를 넘기고 또 이 BL이 위험해라고 하는 2016년도판 4위 또 15주년 올타임 베스트 BL 20위에 랭크된 만큼 일본의 어떤 BL 만화 또 출판 만화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꼭 명작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잘 돼서 오디오 드라마화는 물론이고 또 2018년에는 실사 영화도 개봉했는데요. 이건 몰랐어요. 네, 영화를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영화로 담기에는 좀 내용이 심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화로 2시간 보신 러닝타임에 네네네. 약간 그래서 영화로 보신 분들은 약간 이게 뭔 내용이야 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너무 이렇게 감정선에 집중한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요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이 작품을 연재하신 히다카 쇼코 작가님에 대해서도 한번 뒤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다카 쇼코 작가님 이제는 BL계의 어느덧 진짜 원로 작가님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굵직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으신 작가님이고요. 이제 일본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1인 작가 같지만 두 분이서 이 히다카 쇼코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계시고요. 히다카와 쇼코
네. 있으면 웃겼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았다. 그렇진 않고 콘티를 이 타키에라는 작가님과 히다카 쇼코 작가님께서 함께 짜고 작화를 또 히다카 쇼코 작가님께서 담당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저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 꽤나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해주면 몰랐다라는 반응을 되게 자주 들었고 그래서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 대표작들인 오늘 할 꽃은 피는 과와 우울한 아침 이 연재 시기가 되게 오래 겹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현대물이고 우울한 아침은 시대극인데 약간 내용에 빵꾸가 나거나 작화가 무너지거나 하는 게 진짜 없었거든요. 정말 둘 다 멋진 결말이 난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두 분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퀄리티 높은 작품들로 완결이 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하게 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처음에 또 작가가 둘이야? 그럼 히다카와 쇼코가 있는 거야?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었고 네. 마치 클램프가 좀 창작 집단인 것처럼 그것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클램프는 뭔가 그래도 좀 팀 이름 같잖아요. 네, 근데 뭔가 히다카 너무 사람 이름 맞아, 근데 맞아. 실제로 사람 이름이긴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숨겨진 콘티를 해주시는 작가님이 계셨던 건데 근데 또 심지어 그 다작했던 시기를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는 연재를 같이 달렸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무너짐 없이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히가시노 게이고가 사람들이 약간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좀 7명이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각각의 사람이 있고 사실은 막 팀전이다. 그런 것처럼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비밀이 밝혀진 것 같은데 또 저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걸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작품만 본 사람이면은 그렇게 보통 눈치채기 모르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클램프보다도 알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이야기와 그림이 좀 잘 붙는 경향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꽃은 피는가라는 작품의 줄거리하고 키워드를 살짝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길티님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은 피는가의 키워드로는 다전공, 연상공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츤데레수와 연하수 그리고 현대극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첫 만남은 연상공인 사쿠라이는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는데 퇴근길에 어떤 청년과 부딪혀서 이제 업무 자료 그리고 원예 잡지가 물에 젖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약간 좀 싸가죠. 말투가 싸가지 없죠. 숫기가 없다고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 요 쪽에서 친 거죠. 아니요. 사실 사쿠라이가 쳤나요? 사쿠라이가 쳤다고 저는 보여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거나 이동하다가 부딪혔는데 그 사쿠라이가 부딪혔지만 제가 이건 그 요우의 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우는 얌전히 걸어가고 있었지만 사쿠라이가 마음이 급해서 가다 부딪혀서 어깨빵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우가 들고 있던 물이 사쿠라이의 물건에 쏟아지게 되면서 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가 부딪혀서 지가 쏟았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보이기도 없는 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미안이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먼저 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수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청년이 마침 자기 집에 똑같은 잡지가 있어서 그 잡지를 주는 것으로 변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첫 만남을 시작해서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청년의 집으로 같이 가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의 집이 좀 대단합니다. 많이 대단하죠. 그 집이 뭐라고 해야 돼? 저택. 저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막 1920년대에 지어진 고저택이고 그리고 되게 넓은 마당이 있어서 이제 사쿠라이는 이 집에 오자마자 약간 그 마당에 약간 되게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숙집은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 아버지도 미대 출신이고 이 청년도 미대 출신이어서 그 미대생들이 대대로 하숙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저택이라서 뭔가 이 사쿠라이는 약간 이 청년이 뭔가 불편하지만 마음이 쓰이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집이나 정원은 되게 멋지다. 생각을 하고 마침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청년과 또 약간 접점이 생기면서 어찌 자꾸 그 집에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꾸 마주치면서 서로 약간 불편한가? 이상한가? 근데 뭔가 끌리는데 약간 이런 오묘한 감정으로 그래서 둘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이신 히다카 쇼코님의 이 코멘트에 의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고저택에 사는 다양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공인 사쿠라이와 수인 요이치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자면 공인 사쿠라이 카즈아키 이분은 37세이고요. 이제 작중에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후에 38세로 나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듯하고 직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회사에서 근무 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꽤나 높은 직위인 것으로 나오고요. 되게 광고 제작 어렸을 때부터 워커홀릭으로 업계에서 꽤 이름이 날리는 사람이고 사쿠라이를 동경해서 이 팀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후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되게 약간 매너리즘, 이게 일뿐만 아니라 약간 연애적인 관계에도 적응이 돼서 살짝 시들시들한 상태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미나가와 저택에 같이 사는 쇼타라는 사촌하고 같이 화단에 뭔지 모를 씨앗을 좀 심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미나가 하숙집에 계속 찾아가게 되면서 요이치와 엮이기 시작하는 인물이고요. 네, 수인 미나가와 요이치는 19살의 미대생이고요. 대학생입니다. 이즈미사와라는 곳에 위치한 이 외딴 저택에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하숙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되게 차갑고 무뚝뚝하고 좀 까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말에 토를 달거나 사람 눈을 엄청 빤히 들여다보거나 좀 말본새가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초반에 되게 말본새. 사쿠라이를 언짢게 하기도 했는데 사쿠라이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본인도 그런 사쿠라이를 덩달아서 못마땅해 하거나 좀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갈수록 그 사람을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살면서 처음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미나가와가라고 하는 요이치인의 집안은 되게 유서가 깊은 부자 집안인데요. 생전에 아버지가 써놓았던 유서에 의해서 이 저택을 포함한 재산을 좀 물려받고 사촌들과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인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요이치에게 형성된 관계들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미나가와 쇼타라는 이 저택에 사는 17살 사촌이 있고요. 이와사키 타케오, 타케형이라는 애칭을 가진 요이치의 사촌 형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같이 살고 있고요. 또 이 저택을 조금 봐주는, 관리해주는 요시토미 키페이라는 관리인분이 계십니다. 약간 상디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밥을 해줬어 같은. 근데 진짜 와서 밥만 해줘요, 이분. 아니 밥도 해주시고 이제 새로 사람 들어오면 가서 나 말고 요시토미 씨한테 상담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진짜 관리인. 관리인 지배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살짝 또 비중이 있는 후지모토 코우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요이치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 미대생인데요. 모델 일을 좀 알바 삼아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좀 요이치가 대학에서도 당연히 살갑게 굴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이치한테 흥미가 생겨서 접근했지만 점점 좋아하게 되고 되게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를 하는 사쿠라이와는 달리 요이치한테 되게 곧잘 다가서면서 심지어 하숙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오래 걸고 약간 불도저 되게 같은 저돌적인- 경향이죠.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전형적인 서브남 롤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다시 사쿠라이를 부추겨서 사실상 메인 커플의 성사를 더 빠르게 하게 만들어준 인물인데요. 차인 다음에는 요이치한테 그래도 계속 친구로 남고 싶다는 태도로 지내면서 여전히 하숙집에 머무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소개들에 덧붙여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저희 수 미나가와 요이치는 안 칼지고 무뚝뚝한 성격이 아니고 낯을 조금 아니에요. 가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서투른 아이일 뿐 사람은 순하고 참 좋은 애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작품을 보면은 네네. 그 나중에 그러니까 초반에 나온 요이치랑 후반에 나온 요이치가 약간 같은 사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아, 그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괜찮았어요. 그냥 근데 낯을 이게 좀 제가 글을 너무 심하게 가리는구나. 사랑해서였을까요? 근데 뭔가 표현에 서투르다. 그리고 그 유아기적인 어떤 성장 발달 과정이
제때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걸 그것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좀 어쨌거나 이게 요이치의 성장담이라고 본다면 알맞게 변화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많이 이질감이 드셨어요? 좀 변화의 폭이 꽤 크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작중에서 거의 3년, 4년이 흐르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마지막 외전까지 보게 되면 그 오사카 전근 그걸 포함해서 거의 3, 4년이 흐르는데 그 정도면 사람이 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한테는 좀 약간 사람이 아니었다가 좀 사람이 되었다 아. 느낌으로 난 인간에서 이제 감정이 있는 사랑의 힘으로 이제 자기 의견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엿한 인간이 되었구나. 약간 전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아, 맞아요. 생각하긴 그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 네네. 싶은데요. 아까 엄청난 저택이라던가 좀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여기는 공원을 끼고 있는 집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려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역에서 그러니까 집에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뒷문과 정문 사이에 엄청난 거리차가 있을 정도로 그려지고 그 마당의 일부가 심지어 약간 보호구역? 자연 맞아요. 보호구역으로 약간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어떤 숲이 있다 정도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이 집이 정말 엄청난 자산가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이 무뚝뚝하고 또 젊은 남자가 좀 신비롭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집과 땅이 함께 있는 느낌. 그러니까요. 대지주인 거죠. 그래서 그 본가인 미나가와 본가가 엄청난 부잣집이고 그 부잣집에 여러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쳐서 본가로부터 도망쳐서 떨어져 나와 그 외딴 집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의 약간 유지를 잇는 그 미나가 요이치 미대생의 어떤 날들이 이제 이 작품 속에서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집이 없어해서 그 학생들이 집에서 도망쳐서 기숙사로 해서 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본가에서 도망쳐 도망쳐서 나온 사촌 형제들이 약간 맞아요. 이 집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집이 없어를 비교군으로 들으니까 얘네 되게 철없어 보이네요. 진짜 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가에서 도망쳐서 얘들아 숲이 딸린 집으로 심지어 밥은 또 남들이 다 차려주고 얘들아 약간 갑자기 K-패치 하면은 너무 철없는 소리 같은데. 그러네요. 네. 아, 네. K-패치와 별개로 일단 이 작품을 고른 건 전데요. 그 초기에 제가 엄청난 애정을 드러냈던 것처럼 앙칼지지만 마음을 열어가는 흑발의 수, 바로 깜장 고양이 수를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만들어주는 작품 중 하나예요. 저는 이 작품을 연재가 되고 있을 쯤에 연재를 따라가면서 봤던 작품이라 매 권이 발매되기를 기다리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일찍 이 작품을 보기 시작한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게 내 앞에 차려진 네. 진수성찬. 네, 근데 제가 이런 흑발에 좀 무뚝뚝하고 좀 앙칼진 캐릭터들을 좀 좋아해요.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요이치였고 특히 이 작품은 BL이다 보니까 BL의 어떤 취향을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온 이제 공인 사쿠라이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달고 다른 그 직장인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좀 감정도 풍부해지고 자기 사랑이 또 삶을 충만하게 하면서 좀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잘 그려져서 굉장히 좀 귀엽게 보이기도 했어요. 뭔가 30대 중후반의 어떤 남자가 사랑에 퐁당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차릴 만큼 좀 삶의 활력을 찾는 게 좀 귀엽고 그게 마치 첫사랑을 좀 다시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이권 말미에 작가님 후기에 그 BL이지만 BL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BL이 원래 보이즈 러브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B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B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근데 가이가 되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나이 차를 좀 설정해주고 싶었고 어떤 어른을 설정하고 싶어서 이 정도의 나이까지 올렸다는 그 후기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커플에 대해서 이따가 좀 길게 얘기할 건데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일단 세팅이 된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원을 끼고 있는 집 되게 비현실적인 집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작품 안에서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그 집이 맞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따지자면 뭐 토지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될 만큼 되게 현실적으로 그 비현실적인 공간을 잘 풀어가고 있고 되게 현실에 좀 단단하게 뿌리 내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과 인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여러 사건들이 되게 현실적이어서 요즘 웹툰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 어떤 배경 설정을 하거나 인물의 삶을 좀 파고드는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물다고 생각이 돼서 네. 관계는 물론이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주변부의 이야기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좀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두 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작품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히다카 쇼코 작가님의 두 대표작인 꽃은 피는가와 우울한 아침 중에서는 이제 우울한 아침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작가님 특유의 이 아름다운 선이 빛나는 작화와 우울한 아침하고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캐릭터성이 돋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작품이라서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좋아하고 사실 5권 정도 되는 분량이 단행본, BL 단행본이라고 하면은 짧지는 않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5권이라는 분량 안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대화와 합의를 거듭하는 과정이 좀 클래식하지만 그만큼 탄탄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작품에서 좋아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중에서 이 미나가와 하숙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매력적으로 설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1권 초반에 보면은 이 과로에 시달리던 사쿠라이가 미나와 하숙집에 사는 이 사촌 청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의 약간 실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되게 비몽사몽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들려오는 벌레 우는 소리나 부는 바람이 되게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사쿠라이라는 캐릭터가 느끼는 기분 좋음이 만화를 통해서 저한테도 전해져 오는 기분이라서 되게 좋았고 이 오래된 일본식 구옥에서 하숙 생활을 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이런저런 전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되게 커다랗고 촘촘하게 설계된 건물이라서 만화에서 캐릭터들만큼이나 이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좋아하는 점은 이 우울한 아침은 사실 분량이 더 길고 그 공하고 수가 진짜 사귀게 된다. 서로 이제 관계를 정립을 하게 되는 시점이 상당히 후반에 있어요. 거의 끝에 있어요. 그리고 우울한 아침은 뭐 그 집안 그 뭐 당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건이 되게 네, 주요한데 사건이 되게 주요하고 그 가문의 어떤 입지나 자신의 체면 그리고 관계성이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게 복잡하고 얽혀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걸 감히 내가 표현할 수 없고 막 약간 네네네. 이런 게 좀 약간 있어서 신분 차이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신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뒤에서야 막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고구마를 막 먹으면서 그치만 너네 사랑하지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는 작품이긴 그런 해요. 작품이라면 이 꽃은 피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그래도 빠르게 네, 진행이 그리고 굉장히 또 되거든요. 저돌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떤 로맨스 서사가 있는 작품에서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앞에 뭔가 처음에 만나고 관계가 발전이 되고 썸 타고 사귈래 말래 하는 하다가 이제 여름 방학에 같이 놀러 가줘야 되는데 그쵸? 통상적인 그 그런, 캠퍼스물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보다는 사귀고 나서 이제 사귀게 된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는 얘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상당히 있는 만화거든요. 이 꽃은 피는가라는 작품이. 그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요우이치라는 수 캐릭터만 엄청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번에 다시 보니까 사쿠라에도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싶어서 저의 늙은이 선호 취향은 갈수록 더해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쿠라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이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사쿠라이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서 다시 느꼈던 게 사쿠라이 직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광고 맞아요. 디렉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미한이 있고 그런 감각적인 것이 있고 되게 아름다운 걸 좀 좋아하는 사람? 세련된 사람이라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사쿠라이를 좀 외모나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해서 좀 흠모하는 여성도 있고 사쿠라이의 집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깔끔한 멋지죠. 편이고 혼자 사는 그 독신 남성의 집이 좀 깔끔하게 그려지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깔끔한 편이고 또 지난 뭐 과월호 뭐 미술 잡지 같은 것도 다 모은다거나 그거 심지어 직구한 거라고. 직구한다거나 뭔가 그런 것이 약 20년 전에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뒤에 있다 악플 다실 거 알아서 미리 사쿠라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요이치라고 하는 미대생과 어떤 미술적인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이 굉장히 좀 타당하지만 느끼하지 않게 그려진다. 공명하는 라고 부분이 느꼈습니다. 있다는 게 저도 되게 네네. 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작중에서 좀 더 묘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이제 사쿠라이랑 요이치가 네. 아니지 요이치가 사쿠라이한테 약간 빠지는 계기가 네네. 자기 그림을 알아봐 준 것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꽃을 솔직히 그리고 있었는데. 그 장면 보고 그렇게 대단한 대사였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가? 근데 이제 뒤에서 저는 그 부분에 완벽하게 공명한다고 느낀 게 계속해서 난 네 그림을 좋아해, 훨씬 더 좋아해라던가 그리고 그 잡지를 사게 된 거 있잖아요. 잡지를 사게 된 것도 장미가 되게 예뻐서 사게 됐다. 그러니까 물에 젖은 처음에 맞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주게 된 잡지도 표지에 있는 장미가 되게 예뻐서 사게 됐다라는 식으로 근데 직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꽃에 대한 관심사라던가 그리고 그만큼 좀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 이런 것이 둘이 좀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장면이 보여지는 그대로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요이치라는 캐릭터가 학교에 다니고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주로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만 갇혀있던 세계를 처음으로 깨고 이제 거기다가 노크를 처음으로 한 어떤 제스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장면 되게 납득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그리고 뭔가 첫 장면도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게 약간 요이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림도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건지 약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단숨에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챈 사람? 그러니까 나의 언어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로 저는 이해하긴 했어요. 첫 장면에서.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해설과 이제 악플러의 밤이 시작됩니다. 악플러는 고개를 들고. 까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과 달리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봤고, 약간 다른 감상을 오히려 좋습니다. 네, 가졌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사쿠라이보단 요이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요이치의 성장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요이치는 제가 보고 이놈 좀 싸가지가 없네. 이놈 저희 말을 왜 고양이. 이따구로 하지? 그러니까 되게 그 말을 되게 조각조각 따따따 하죠. 그 사회성을 챙겼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걸 되게 직설적으로 약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배상한다고 했는데 왜 소리 질러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던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되게 전반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사쿠라이의 입장에 좀 더 공감하면서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초반에도 1권을 볼 때도 되게 그 사쿠라이 입장에서 이 녀석 뭐지? 하는 그리고 이야기 전체가 사쿠라이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 작품이라서 중간중간에 요이치의 시점으로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쿠라이의 마음과 어떤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작품이긴 해요. 굉장히 좀 드물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작품을 감상하는 나이대에 따라서도 작품 감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의 저는 좀 이제 나이를 먹은 사회인이 직장인이 되어서 솔직히 뭔가 더 어렸을 때 봤으면은 뭔가 요이치 쪽에 이입하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쿠라이의 그 찌든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요즘 저의 패턴과 좀 비슷해서 맞아요. 퇴근하고 별로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퇴근하면은 딱히 뭔가
그러니까 사실 연애나 사랑도 체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오지? 근데 사쿠라는 일단 그래서 사쿠라이의 지갑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가가 일단 그치, 그치. 그래서 저는 그 1권을 볼 때도 약간 사쿠라이 입장에 공감하면서 이 녀석 도대체 뭔데? 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1권 마지막에 사쿠라이가 두근 하면서 나 사실 이 녀석 좋아하나?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1권 마지막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아니? 갑자기 왜? 라는 감상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둘이 서로한테 빠진 거는 저한테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둘이 약간 서로에게 호감 상태인 걸 깨닫고 나서 밀당 구간에 있는 네. 막 그런 심리는 좀 더 공감이 가고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쿠라이가 저 아저씨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사쿠라이는 바빠서 시간을 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쿠라이는 약간 방치당하는 기분으로 저 아저씨는 무슨 생각인 걸까?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사쿠라이도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 마음으로는 끌리는데 그 이성적으로는 아씨 얘랑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성의 끈이 계속해서 있어요. 제동을 스스로에게 엄청 걸고 그리고 그 요이치가 되게 확신의 말을 하거나 확신의 좀 표현을 할 만큼 마음이 바로 섰을 때 자기에게 의견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좀 어른으로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약간 제가 좀 신경 쓰이고 더 보고 싶다 정도지 나 쟤를 좋아해 사랑해까지는 아니라서 맞아요. 계속해서 나는 얘랑 뭘 하고 싶은 거지? 얘는 나랑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뭔가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아예 강제적인 뭔가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 오사카 정근을 수락한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으면 나의 이 뭔가 홧김에 같은 느낌, 이 불장난 같은 느낌을 좀 꺼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오사카 전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무려 3년짜리 전근. 아니 그리고 도쿄랑 오사카 멀어요. 가깝지 않죠. 또 갈만해요. 그냥 뭐 롱디 하는 거지. 못 갈 거리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첫 연애를 하는 요이치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쵸.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사카 전근이라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만 서로 쌍방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심화가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 아주 중요한 감성 요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아저씨 수 작품이죠. 여기 해시태그를 다시 읽어드려야겠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여기 해시태그를 없는데. 잠깐 아니, 읽어드리고 왜냐면은-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변을 한번 가정공, 해보시죠. 연상공, 츤데레수, 연하수, 현대극이. 저는 해시태그 같은 거 확인하고 작품 보지 않아요. 아 진짜요? 느낌적 네.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아저씨 수인 네. 줄 알았다. 왜냐하면 1권을 딱 펼쳤는데 그 세상 그 빠그라진 네네네. 일에 찌든 그 현생에 찌든 아저씨가 나오는 걸 보고 아 그래 아저씨 수지 이러고 또 그 나온 상대의 젊은이가 너무 안 칼지고 젊었어요. 그리고 피지컬도 막 엄청 호리호리하지만 또 막 어. 둘 다 호리호리하기 때문에 네. 약간 히다카쇼코 네. 작가님이 거의 잘 가늠이 안 체형을 되긴 이제 하죠. 가늘게 네. 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당연히 이 저돌적인 젊은 친구가 이렇게 직진을 하면은 아저씨가 이게 마지못해 아 그래 이러면서 받아주는 그런 관계라고 이게 요즘 생각을 만화예요. 했는데 이거 20년 전에 연재 시작한 만화입니다. 좀 보면서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작품을 점점 볼수록 그 약간 제일 어라 싶었던 게 요이치가 완전 연애 경험 없고 완전 처음이어서 아저씨가 자꾸 뭔가 가르치고 뭔가 먼저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어라 불길한데 쎄한데. 그리고 이게 5권짜리 작품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초반에는 딱히 뭔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장면이 5권에 가서야 나와요. 그리고 거기 직전까지 저는 직전까지도 아 그래도 아저씨인데 아저씨 세상 살았는데 넓은 마음으로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무수한 장면에서 되게 많이 힌트 네. 주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요소가 되게 첫 키스신부터 없다고 저는 완전 저도. 여겨졌거든요. 이게 계속 참- 얘기해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서로 네. 침묵을 잠시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막 리버스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사실- 아무도 리버스로 주지 않았는데 왜 리버스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걸 네네네네. 들이밀어도 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딱히 막 그 누가 공수 포지션이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아 내 생각과 달랐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 리디의 베스트 댓글 그 공감 수가 제일 많은 댓글이 네네. 저와 같은 피해자의 아하. 장문의
이거 그 노래 가사 패러디에서 이거 제목 뭐죠? 김건모 노래 아니에요? 맞아, 김건모 네. 노래. 김건모 노래 이 정도 했으면 뭔지 아시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직감도 믿었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엄청 슬프게 쓰고 이제 38연상공 19 연하수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발 커플링 표기를 해달라는 슬픔의 글을 쓰셨는데 표기 되어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의외로 없었던 거 아닐까요? 왜냐면 2018년 이 댓글이 댓글이에요. 2018년 아. 댓글이에요. 그때는 왠지 없었을지도. 근데 보면은 그 거기에도 그분의 후기에 따르면 제 취향이 너무 마이너 취향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풀 댓글을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그 키워드가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받아들인 그 연상공 무조건. 연하수가 약간 고정이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마이너 취향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공이고. 네, 근데 이게 너무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하니까 표기가 이후에 필요합니다. 키워드가 추가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었다. 그래도 재밌으셨죠? 울고 계신데? 만약에 많이 반대였으면 이 슬프셨나 작품에 대한 본데? 평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 근데 그 초반까지는 뭔가 연하공 연상수가 뭔가 잘 어울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작품이 전개되면서 뭔가 이야기의 흐름상 그럴 수밖에 없는 약간, 이야기이긴 하죠. 그게 낫지 않나? 하지만 아저씨가 좀 더 마음이 넓은 아저씨였다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요이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이제 혼자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아버지란 인물이 워낙 핫스타였다 보니 그 요이치의 삶에 굉장히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아버지와 관련된 인물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쳐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나이가 그 자기가 만나게 된 그 아저씨 수가 아닌 아저씨 공. 사쿠라이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그래서 아빠뻘이랑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아빠뻘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나이를 먹지 않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사쿠라이의 그에서 보는 게 약간 아버지의 그림자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신 이제 그 아버지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런 주변 어른들? 근데 자기에게 아버지를 투영해서 보지 않는 유일한 어른 이어서 좀 더 호감에 빠졌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나이 차를 좀 의식해서 세팅하신 게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제가 요이치를 조금 더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해봐도 괜찮을까요, 두 분? 해보시죠. 네, 일단 비트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감정 표현을 서투른 캐릭터들이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건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고 좀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작품들을 대체로 좀 다 선호해요. 이게 비엘이든 비엘이 아니든 어떤 경우에도 좀 그런 인간이 변화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변화 과정이 그려지는 걸 참 좋아하는데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오던 나의 아기감 고수 바로 요이치. 그가 인생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상대에게 좀 만나고 싶지만 막상 만나려니 무서워, 말하고 싶지만 침묵이 무서워 하면서 좀 자기 감정을 좀 인지하게 되고 감정의 층위도 굉장히 다채로워지게 되는 이 이야기가 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했었지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말로도 또 그거를 서투르지만 표현하게 되고 또 그게 표정에서 되게 다양하게 드러나서 맞아요. 뭐 요우가 나는 웃는 걸 처음 봤어. 뭐 요우가 나는 화내는 걸 처음 봤어. 약간 이런 표현들이 작품에 요우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5건의 이야기 동안 이 주인공의 표정과 행동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좀 뭔가 저도 심쿵하게 되어서 사쿠라이도 이 요우의 되게 다양한 표정들을 보게 될 때마다 좀 사랑에 크게 빠지는 것 같은 반응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굉장히 좀 뭔가 같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 너무 진짜 시각적 폭력인데 네.
그 깜고 친구가 머리카락이 좀 길어요. 그래서 진짜 미인 작전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는 의식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막 머리를 귀에 꽂는 이런 사락하면서 머리카락을 넘기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핀으로 대충 앞머리를 넘기고 작업에 임하는 모습이라던가 헤어스타일에 상당히 네, 이제 네. 변주를 많이 주는 네. 친구죠. 그래서 좀 약간 덥수룩해 보일 수 있는 긴 머리인데도 그걸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넘기고 다니는데 제가 진짜 이 친구에게 완벽하게 좀 치인 어떤 순간은 언제냐면 이 친구가 되게 작업을 좀 혼자서 하고 좀 갇혀서 매몰된 채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크고 근데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좀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자기 작업하고 좀 의욕적으로 하고 좀 그런 변화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5권 말미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작업실에서 사무용 그냥 클립 집게 같은 걸로 앞머리를 대충 꽂고 점프 수트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그 막 뭔지 엄청 알아요. 열심히 그림 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뭔가 저한테 너무 큰 감동과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이 장면을 영원히 기억하겠어 하면서 작품을 그리고 이 캐릭터의 어떤 외양을 닮은 캐릭터들을 이후로도 쭉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작업으로 아마 이 작품은 끝까지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이치 머리가 완전 진짜 생흑발이다 보니까 그 머릿결 표현한 작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먹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음. 칠하신 게 또 너무 예쁘죠. 이거 그런 네. 저에게도 어쨌거나 이 작품을 다 봐서 이걸 최고의 어떤 작품과 최고의 수 그리고 최고의 캐릭터로 꼽았지만 이제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물음표 하나는 이 나이 차 이대로 괜찮은가거든요. 간만에 네네. 길티와 플레저라는 간만에 네네네. 길티와 플레저에 성명에 걸맞는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나이 차가 둘이 18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살 이까지는 안 갔네요. 앞자리 나이 차이. 그게 문제인가 지금? 이건 띠동갑도 아니고 띠동갑 반인. 맞아요. 그래서 한쪽은 거의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여자와 파투가 난 사람. 그리고 37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 어느 한쪽은 이제 응애. 이제 갓성인. 성인일 근데- 뿐만 아니라 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아동의 발달기와 크게 다름이 없는 미숙한 부분이 많은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관계가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인데 문제는 요우이치가 경험이 없는데 완전 첫 상대의 첫 연애가 이 18살 연상 아저씨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네. 진짜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저도 제가 요이치 주변인이었으면 네. 진짜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장난해? 너 그 아저씨랑 뭐 뭔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작중에서 그 사쿠라가 되게 번듯하고 괜찮은 어른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요이치를 변화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요이치의 뭔가 보호자로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또한 이 작품이 유해한 지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긴 해요. 저는 약간 이 작품이 그 요우이치를 둘러싼 부분이 약간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어떤 부분이요? 실제로 요우이치 같은 성격이면은 고립되죠. 그냥 고립되죠. 이렇게 주변인이 모두가 달라붙어서 막 뭐 요이치 웃었어. 요이치가 화도내네. 사쿠라이 씨랑은 대화를 할 수 있어. 맞아.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중계하듯이 뭔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근데 요이치가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외모빨. 외모빨이다. 외모가 너무 괜찮고 아빠도 미남 미인이었는데 아들까지 미남 미인이야. 이거는 뭐 이대가 사랑을 받는 거죠. 진짜 말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고 약간 되게 말도 틱틱하는데 두 남자가 동시에 좋아해. 이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외모가 수려하다. 모두가 말을 한 번씩 걸고 싶고 챙겨주고 싶을 만큼 외모가 뛰어나고 수려하다. 나의 아기 깜고야가. 외모가 개연성이었다. 네, 외모가 개연성이지 않나. 근데 어느 정도 판타지적인 부분은 있죠. 이렇게까지 온실 속에 좀 화초 같은 환경으로 그려진다는 게. 저는 사실
길티하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저는 사실은 뭐가 이번에도 문제냐? 굳이 아니 굳이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이제 요이치가 일본 기준으로 한국 나이 기준으로 성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성인이면은 나이 차의 그 길티함을 거의 못 느끼는 편이라서 그리고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이치가 대학에 다니는 제 기준 성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요이치한테 구애한 사람이 작중에 이 사쿠라이라는 아저씨 한 명뿐이었다면 보면서 아이고 요이치가 참 친구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후지모토라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리고 요이치만을 바라봐주는 꽤나 저돌적인 쟁쟁한 남자. 네, 서브공이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이치가 사쿠라이 씨를 선택을 한 거를 보면은 저는 그냥 요이치가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지콤이 있었다. 네.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은 후지모토의 대시가 사실 사쿠라이 씨 쪽보다 훨씬 저돌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후지모토가 다가오면은 그냥 뚱한 고양이 표정으로 막 이렇게 밀쳐내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거절도 하죠. 네, 그리고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머리를 거쳐서 거절했다기보다는 얘랑은 안 될 것 같아 하고 딱 밀쳐내는 그 느낌이라서 그냥 저는 보면서 아 요이치가 살짝 오지콤이 아니 근데 있구나. 오지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안 맞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근데 이유가 그럼 있는데 질문. 사쿠라이가 20대 사쿠라이 만났어도 요이치는 좋아했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알 수가 판단할 없죠. 문제가 아니죠. 요이치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나이 차이는 크게 뭔가 길티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지모토의 존재였고 이제 뭐 둘이 다 성인이기도 하고 잘 이제 본인들 마음속에서 합의를 거쳐서 만난 사이라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 나이 차이에서 기인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집중을 하면서 본 것 같았어요. 이 작품 후반에 관련된 문제가 좀 언급이 되는데 이 원거리 연애나 이제 연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마찰을 빚는 장면들이 나와서 그래 이게 진짜 나이 차이나 사회적 입지 차이가 있는 커플들의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쿠라이가 야 이거 별거 아니다. 3년 금방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거는 보면서 아 이게 나보다 훨씬 위의 나이를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겪어야 하는 마인드. 숙명 같은 고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좀 하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이 차이가 되게 큰 문제이긴 하잖아요. 작가도 그걸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작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들도 다 어쨌거나 남자를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 문제는 굉장히 가뿐하게 지나가요. 맞아요. 물론 BL에서 그런 남자를 만나고 막 저는 그거에 그래도 대한 약간, 고민이 네. 막 많이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둘 다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그 고민을 되게 짧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긴 했어요. 주변인들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좀 받아들이고 약간 희화화하는 정도로만 끝나고 뭔가 작품의 분량에 비해서 그거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지점은 거의 없고 맞아요. 이 작품이 현실적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현실적인데도 그런 부분은 너무 간단했고 사쿠라이도 너무 쿨하게 그냥 바로 받아들인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판타지적인 부분이라고 느끼긴 듣고 했어요. 보니까 오히려 그러네요. 약간 여타 BL보다 조금 더 약간 남잔데 괜찮나?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있다고 전 느꼈고 네 그거를 뭔가 남잔데 괜찮나? 근데 하지만 얘한테 끌리는 걸로 그걸 뭔가 상쇄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금 뭔가 현실적인 남남 연애에 가까우려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네 저는 그 뭔가 이 나이 차이에서 사실 저는 그 나이 차이보다 그 요이치가 첫연애가 너무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랑 한다는 게 되게 뭔가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는 모든 게 너무 능숙하고 그러니까 스킨십 하는 것도 좋아하면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얘는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게 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그 뭔가 그 모든 게 처음인 사람의 당혹감과 그런 것들이 뭔가 되게 그려져서 괜찮나? 그래서 그런 길티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저씨 수를 바라셨던 거 아니에요? 아저씨 있으면은 조금 더 용서가 그렇죠. 된다.
저는 그거나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뭐 네, 저도. 포지션의 차이는 상관없이 그냥 나이에 따른 어떤 걸로 봤을 때는 뭐 길티함 자체가 있다고 하면 저는 있는 편인 것 같고 그치만 또 이 길티함에서 이런 작품의 매력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요즘 2025년 6년에 뭐 웹툰이나 만화에서 그려진 아저씨와 뭔가 대학생 물과는 조금 다른 경향성으로 흘러가는 건 있다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길티함을 타겟팅해서 나오는 작품과는 조금 다르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덜 길티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아저씨도 자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되게 생각이 망설이는 있고. 초반에 그 포인트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자꾸 아저씨라고 해서 미안한 사쿠라이 씨. 솔직히 저랑 차이 별로 안 나요. 사쿠라이 씨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내가 다가갔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를 뭔가 거부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라서 내가 했는데 얘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그 대사 중에 이게 있거든요. 내가 그 녀석의 미래를 빼앗아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뭔가 나랑 만나게 되면서 얘가 가졌을 수도 있는 뭔가 가능성들을 내가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아저씨. 인간 댕댕이가 또 괜찮으세요. 그렇게 댕댕이가 괜찮으세요. 사쿠라이 씨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길티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 사쿠라이 씨에 대해서 좀 높게 생각했던 게 그도 어쨌거나 사회적인 평판이 좀 있는 사람일 만큼 뭐 이러저러한 대회에서 뭐 상도 타고 좀 어쨌거나 주변 업계 동료 사람들이 그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본가일까 어디죠? 미나가와 그 본가에 가게 되는데 그 본가에서 필요하다면 뭔가 자기 자신을 약간 연인으로 소개해도 괜찮다는 식의 좀 발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무조건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 모두가 나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꿔 말하자면 그 요이치를 위해서 본인이 그런 커밍아웃을 감수해도 좋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정을 요이치를 만나기 전에는 쭉 그냥 여자만 만나왔던 사람이 뭔가 단숨에 내린 결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도 어느 정도의 확신과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요이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 사쿠라이 서방이 또 마음에 든달까요? 사서방? 네, 사서방이 또 마음에 든달까요? 근데 그 사서방도 막상 진짜 그 상황에 부딪히니까 뭔가 그렇게 제가 요이치에 막 이렇게 그거는 못했는데 사실 그 점이 오히려 약간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티한 점이 있지만 작품은 참 좋으니까요. 일단은 이 작품에 길티한 그러나 또 플레저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간만에 이런 감론을박이 있는 길티한 플레저한 그리고 조이도 있다. 정원에서 싸우지 마 얘들아. 정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숲입니다 거의. 아니 그 밀림. 자꾸 너무 가족들이 있을 공간에서 자꾸 뭔가 하는 것들이 약간 이게 소시민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지수의 마음. 대지주의 마음이면 집도 훨씬 넓고 그 마당도 마당이 아니라 숲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막 사람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한참 풀숲을 뒤지고 다녀야 돼요. 이거는 보통의 집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길티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꽃은 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응당 궁금한 것은 꽃은 폈을까? 어떤 꽃을 심었을까? 일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도대체 그 꽃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작품 안에서 이 꽃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은 그 둘이 맨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되게 우연에 의한 거였는데 그 사쿠라이 씨가 그 집에 계속 방문을 하게 되는 계기는 그 집에 그 거의 숲에 가까운 화단에 정원에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당연히 단기간에는 꽃이 안 피죠. 또 몇 달 왔다 갔다를 하는데 꽃이 안 피어서 계속 그거를 보러 간다라는 명분으로 또 요이치를 보러 간 게 있었죠. 그리고 이 씨앗이 그 되게 그 집안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심고 안 나네. 다시 심고 안 나네. 이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심어도 꽃은 피지 않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되게 요이치한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에 얽힌 나름 약간 반전 아닌 반전이 후반부에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되게 아름답게 자 마침내 꽃은 피었습니다 하고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작품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피지 의외로, 않고 끝나긴 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뭔가 이 작품에서 말하는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결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괜찮은 결말이었다. 그래서 그 꽃이 왜 피지 않은 채로 끝나는가 하면 이 꽃을 심고 들여다보긴 하지만 사쿠라이가 그 마당에 심어진 그 씨앗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돌본다거나 지속해서 좀 살펴본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와서 살펴보고 안 피었네, 뭐 이번엔 시들었네, 뭐 이 정도는 얘기해 주지만 나름 흙도 갈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이 씨앗을 심게 되는 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사실 오래된 씨앗이기 때문에 사실 꽃을 틔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이치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씨앗이니까 약 10년은 넘는 씨앗이다 보니 꽃을 틔우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사쿠라이가 자기가 준비해온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결말부의 이야기인데, 씨앗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씨앗을 준비해 와서 피지 않으면 꽃이 필 때까지 꽃을 심겠다. 약간 꽃은 피는가? 안 펴도 괜찮아. 어차피 또 심을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노력해 나갈 거니까. 라는 이야기, 좀 약간 열릴 결말처럼 두 사람의 행복을 좀 예언하고 또 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쿠라이 또 요이치가 함께 그 화단을 가꿔 나갈 것을 좀 그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뭔가 두 사람만의 한 시절과 추억이 이 작품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첫 시작과 끝이 그 씨앗으로 또 갈무리 되는 어떤 수미상관적인 구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편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비교적 최근에 발매된 이 외전이 저는 제목하고 관련해서도 진짜 좋았던 게, 사실 그 둘의 메인공 메인수의 얘기가 메인으로 나오는 단편보다 그렇지 않은 단편들도 꽤 실려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단편에서 화단에 꽃을 피우려고 되게 갖은 애를 쓰는 사쿠라이와 요이치가 나와요. 그 당시 시점은 사쿠라이가 오사카로 전근을 떠난 이후로 그려지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 화단을 돌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쿠라이 씨가 다시 오사카에서 도쿄로 좀 돌아오게 되려는 시점에 꽃은 아니지만 약간 줄기, 이파리가 자라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봉오리가 피겠구나라고 요우치가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결국에 결실을 또 맺게 되겠구나라는 예감을 주기도 하고 제목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에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뭐 BL 탑 20 안에 드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제목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관통하고 인물의 성장남으로 봤을 때도 수려하고 그림으로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까지 이 작품을 계속 회자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런 악플의 요소도 약간 있지만 울림을 주는 울림을 주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이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인 히다카 쇼코 두 분입니다. 작가님의 꽃은 피는가라는 작품을 길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이제 에피소드 예고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조이님의 살풀이를 한번 했으니까 길티님의 살풀이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리벤지 타임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다음 달은 어떤 작품 할 예정인지. 그 앞에서 근황에서 얘기하려다가 빼먹었는데, 네. 제가 사랑해서 열심히 보던 작품 불쾌의 미학이 완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불쾌의 미학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완결난 만큼 이 따끈따끈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좀 기대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쾌미학을 거의 보지 않은 안 본 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겠다. 네. 오늘의 입장과 또 리버스 네, 되는 거죠? 완전 반대네요. 리버스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보면 3번째, 4번째 보는 걸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저 스스 작가님 단편들도 사놨는데 지금 안 본 것들이 좀 있어서 다음 같이 달에 보고 리뷰할 얘기하면 때 좋을 것 단편들도 좀 같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불쾌의 미학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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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